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한국행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까진 말이죠. 딸아이는 매운 음식 싫어. 태권도 배우기 싫어. 떼를 쓰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저 한숨을 쉬었죠. 제 인생을 완전 뒤바꾼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글로벌 로펌 윌슨 앤드 파트너스의 시니어 변호사 에릭 윌슨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던 한국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뉴욕에서의 제 삶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아내와 딸 소피와 함께 살았고 월스트리트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특히 지난 3년간 제가 담당했던 기업 인수건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업계에서 제 이름은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서울 지사의 본부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는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승진이었지만 저에게는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시아 국가들과 일하면서 한국은 늘 문제의 나라였거든요. 일본 클라이언트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했고 싱가포르 기업들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변호사님, 이 계약서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마감 기한이 내일입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에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발생했죠. 계약서의 허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린 뻔한 적도 있었고 급하게 처리하다가 중요한 조항을 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야근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들의 불만이 늘어났기에 한국 기업과 일하는 것은 최대한 미루고 싶어 했던 저에게 한국 발령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에서 제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게 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11살 된 제 딸 소피는 이사 소식에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요. 에밀리 사라 제시카랑 떨어지기 싫다고요. 매운 음식도 싫어. 소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이 생겼다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라니요. 브루클린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소피는 이제 막 교내 합창단에도 들어갔고 다음 학기에는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도 나가겠다고 신이 나 있었거든요. 아빠 제발요. 전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친구들은 어떡하고요? 소피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어도 겨우 따라가는데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냐느니 한국 음식은 맵다고 들었는데 자기는 매운 걸 못 먹는다느니 거기 가면 무조건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 거냐느니 정말 터무니없는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내 역시 크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당신 경력도 중요하지만 소피의 교육은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좋은 학교는 찾을 수나 있을까요? 아내의 걱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맨해튼의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자신만의 갤러리를 열 계획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접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저에게 매번 야근을 안겨주던 그 나라로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2년만 있다가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아시아 시장이 더욱 커질 테고 2년은 쉽게 3년, 4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뉴욕의 완벽한 생활을 뒤로하고 서울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년만이에요. 딱 2년만 견디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법정에서는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변호사가 지금은 그저 불안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어 있었네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이 비행기가 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로봇, 천장의 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빠 로봇이 있어요. 소피가 잠시 뾰로통한 태도를 잊은 채 가리킨 곳에는 작은 안내 로봇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소피가 다시 한번 창밖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정돈된 거리, 그리고 곳곳에 있는 공원들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특히 한강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와. 소피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가 제 시선과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며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쩍슬쩍 창밖을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평소 뉴욕의 센트럴파크만 고집하던 아이가 한강의 풍경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도시 한복판을 지날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맨해튼도 현대적이지만 이곳의 빌딩들은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LED 신호등,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곳곳에 있는 공유 자전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 스크린에 버스 도착을 알려주나 봐요. 이번에는 아내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늘 불평하던 아내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외관, 잘 가꿔진 조경, 그리고 단지 내 산책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대리석 마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과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데스크는 뉴욕의 고급 콘도에서 경험한 수준이었어요. 우리 집은 25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깔끔한 현관과 넓은 신발장이 시선을 끌었어요. 거실의 통유리 창으로는 도시 전경이 펼쳐졌고 주방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납 공간이 여유롭게 설계된 점이 인상적이었죠. 여보, 주방이랑 수납장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내가 집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와 주민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지하의 대형 마트와 식당가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였죠. 뉴욕에서는 모든 것을 차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여기서는 건물 안에서 대부분의 일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달랐습니다. 자기 방의 드레스룸을 보고 잠깐 밝아졌던 표정도 잠시 곧 침대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뉴욕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는 잘 되네. 근데 이제 애들이랑 시차 때문에 얘기하기도 힘들어질 거야. 소피의 중얼거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뉴욕 친구들의 일상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 틱톡으로 친구들과 주고받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녁이 되자 단지의 모습은 또 달라졌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335 모여 산책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보안이 철저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빨리빨리만 외치는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주거 문화를 가지고 있다니 의외였습니다. 게다가 관리도 꼼꼼해 보였고 시설도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제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시설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했고 소피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친구들과 영상통화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거 환경만큼은 우리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첫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에어컨과 보일러,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까지 뉴욕의 타운하우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이었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 시스템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라디에이터로 실내 온도를 조절했지만 겨울이면 늘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추웠죠. 하지만 이곳의 온돌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집 안구석구석을 고르게 데워주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인가 보네요. 생각보다 굉장한데요. 아내가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녀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주방의 빌트인 가전제품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덕션과 전기 오븐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최신 모델이었죠. 특히 식기세척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아내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저 쓰레기통 하나에 모든 것을 버렸지만 여기서는 각종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전자식 비데는 익숙했지만 욕실 바닥의 온돌 난방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죠.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는 전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어 아침에 자연스럽게 빛을 들여보내거나 저녁에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뉴욕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새로운 환경이 아무리 편리해도 그녀에게는 그저 낯선 곳일 뿐이었나 봅니다. 소피야, 저녁 먹으러 나와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제시카랑 얘기 중이에요. 시차 때문에 친구들과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며 한숨 쉬는 소피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이라도 13살 소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모양이었죠. 저녁이 되자 아파트에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미리 설정한 조명과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저녁이 되자 집 안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귀가 모드 기능이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현관등이 켜지고 실내 온도가 조절되며 환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죠. 아내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는 듯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홈 기능들을 하나씩 익혀가며 편리함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이런 첨단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떡하죠? 한국어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관리사무소에 영어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다음 날 아침 온도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의 신속한 대응에 놀랐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30분 만에 기사님이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뉴욕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 아주 걱정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했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를 지나다가 처음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 없이 CCTV 하나만 달랑 있는 가게라니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고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도둑 안 될까? 직원도 없는데 주인은 무슨 생각일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가게는 한 번도 도난 사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무인 가게를 지날 때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탄하곤 했어요.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첨단 시설과 편리한 시스템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특히 소피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낯선 도시가 언제쯤 우리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제학교 첫 등교 날, 소피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뉴욕 친구들과 밤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과 도로를 바라보며 소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여기 애들은 다 영어로 대화해요. 대부분 영어로 소통할 수 있을 거야.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지만 소피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캠퍼스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교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소피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도 조용했지만 점점 짧은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같은 반 한국 여학생 지민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났죠. 지민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온 학생이었는데 소피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빠, 지민이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 노래방이 있대요.
친구들이랑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날, 소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소피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지민이와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근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뉴욕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지민이와 함께한 일도 조금씩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이와 몇 명의 친구들이 방과 후 K-팝 댄스 수업을 듣는다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서를 내밀고 말았죠. 춤을 좋아했던 소피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무를 익혀갔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소피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소피가 삼각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뉴욕에서는 이런 간편한 음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아빠, 오늘 지민이네랑 영화 보고 올게요. 아마 8시쯤 될 것 같아요. 처음 소피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아파트 단지는 CCTV로 완벽하게 커버되어 있어요. 소피가 언제 들어오는지 경비실에서도 다 체크하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소피가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동선이 CCTV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밝은 조명과 잘 정비된 보행로, 곳곳에 비상벨까지 뉴욕의 어두컴컴한 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 친구들의 생일 파티 사진을 보며 우울해하거나 주말 아침이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문시우를 불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도 금세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지민이랑 다른 애들이랑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말? 내가? 영어로만 하면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소피는 아직 뉴욕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한국이 더 이상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치킨을 먹으며 웃는 소피를 보며 나는 이곳에서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피가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동안 저와 아내도 나름의 방식으로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아내와 저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뉴욕에 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가까운 병원에 예약을 하려 했지만 2주 뒤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결국 응급실을 찾아갔고 4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방전 한 장과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500가 넘는 비용이 청구되었죠. 그런데 서울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출근도 힘들 정도였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감기일 뿐이에요. 어차피 예약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냥 참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옆집 사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냥 가면 된대요. 한번 가보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잠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꼼꼼하게 진찰을 해주셨고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감기 초기네요. 오늘부터 약을 드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혹시 열이 더 오르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영어로 진료를 봐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진료비였습니다. 기본 진찰료와 3일치 약값을 모두 합해도 $40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비 얼마였다고요? 제가 영수증을 보여주자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거 실수 아니에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런 경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후 소피가 갑자기 밤에 고열이 났을 때는 24시간 운영하는 소아과를 찾을 수 있었고 아내가 치과 치료가 필요했을 때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뉴욕에서는 이렇게 쉽게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감기 걸려도 일단 버텨보자고 했잖아요. 예약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부담되니까요.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대중교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뉴욕에서는 갑자기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의 열차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밀치지 않고 줄을 서서 내리는 광경은 완전히 낯설었죠. 여보, 지하철 앱에서 열차가 실시간으로 보여요. 심지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도 정확해요. 아내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의 경험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 건의 M&A 프로젝트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 제약회사가 한국의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는 건이었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죠. 미국 측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모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항이 추가되면서 협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때 한국 측 변호사가 제안한 해결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양측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실무진들이 단계적으로 조율해 나가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니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윌슨 변호사님,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계약서에 담으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핵심을 잡고 나머지는 함께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 완결성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한국화되어 갔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한국인 직원이 치맥이란 걸 알려준 후로는 주말 저녁이면 종종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사와 간단한 저녁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저녁도 못 먹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배달을 시켜주겠다더니 정말 불과 20분 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도착했죠. 이게 말이 돼? 아내와 저는 빠른 배달 시스템에 감탄하며 국밥을 나눠 먹으며 아주 흡족해했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아내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홈쇼핑 앱이었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모임에 들어갔더니 주민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가격도 착하고 배송도 빨라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내는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한국의 홈쇼핑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택배가 현관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앱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까지 오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큰 놀라움이었지만 문 앞에 며칠 놔두어도 단 한 번의 분실 사고도 없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택배 도난이 일상이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아내의 말처럼 이런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때면 난감했고 이웃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물론 뉴욕이 그립긴 하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소피가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생활이 어느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회사에서 뉴욕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약속대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이 함께 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지사의 대표 파트너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이 제안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떠오르던 2년 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낯설고 두려웠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하고 불규칙한 지하철을 떠올리자 살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의 조경과 산책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아파트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피가 지민이와 함께 한국어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두 사람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아빠, 오늘 한국어 시험에서 B+ 받았어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들어보였습니다. 2년 전 한국행을 극구 반대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주문한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배달 음식의 퀄리티에 이제는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죠. 지민이가 돌아간 후 가족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우리 돌아가야 해요. 소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달에 학교 공연이 있는데, 그리고 저 이제 막 한국어도 늘어가고 있어요.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난 요즘 도자기 공방에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모두 이곳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소피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아내는 자신만의 예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만 외치는 줄 알았던 이곳에서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배웠죠.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함께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2년 전 임시 거처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서울은 단순한 발령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되었죠. 때로는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윌슨 가족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